다음은 머신러닝 기반 예측 정비 및 활용 사례에 대한 주제로 세종대학교 구영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구영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머신러닝 기반 예측 정비 얘기를 좀 들고 나왔는데요. 예측 정비 좀 생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비부터 쭉 따라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예측 정비가 뭐고 왜 쓰이고 어떤 도메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시장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기업이 리딩을 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런 이후에 이제 위세 하이텍에서 국방부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예측 정비를 전투기와 그리고 전차에다 적용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사례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표를 너무 많이 준비한 관계로 좀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조금 덜 설명해도 될 부분은 조금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게 그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동차를 이렇게 분해해서 쭉 나열해보면 이렇게나 많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전차 같은 경우는 7만 개가 넘고요.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30만 개가 넘는 부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에 요즘에 스마트 팩토리 쓰고 있잖아요. 공장의 생산 라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비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기계 수명이나 기계 고장 나는 걸 방지하는 등등의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정비는 이제 대응 정비라고 해가지고요. 고장이 나면 그때 수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러한 그 대응 정비가 문제가 심각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예방 정비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가정을 하겠습니다. 차를 구매한 지 3개월 만에 딱 100,000km 이렇게 주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차량 매뉴얼에 보면은 엔진 오일을 석 달 또는 1000km마다 교체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실제로 차를 너무 바빠갖고 거의 100km 미만으로 했어도 이때는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이 도래하면은 교체하거나 특정한 운행을 하게 되면은 교체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측 정비입니다. 예측 정비는 똑같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차를 6개월 동안 운전하고 약 5,000km를 주행했어요. 굉장히 비싼 고급 차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적용이 돼가지고 차량 대시보드에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을 교체하기까지 500km가 남았으니까 그 안에 그거까지 쓰고 정비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정비 유형은 크게 세 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장이 나서 그때 정비하는 반응 정비, 그리고 고장이 아직 안 났는데 제조사에서 이게 이 정도 썼을 때만 이 정도 주기로 이 정도 썼을 때 교체하라는 가이드라인대로 정비라는 예방 정비, 그리고 센서 데이터나 운영 환경, 운영 데이터 등을 가지고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는 예측 정비,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 빨간색 화살표 가운데 보이시는 부분에서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그때 가서 대응하는 게 반응 정비고요. 그리고 예방 정비 같은 경우는 이 시점 내에 어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예방 정비라는 게 예방 시점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예방할 수도 있고, 실제로 예방 시점이 안 되는데도 운용을 너무 많이 해서 고장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정비는 여기에 어디든 올 수가 있는 거고, 예측 정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 신호가 있을 때 그 해당 부분에서 찾아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예측 정비입니다. 말씀드린 유지관리 프로그램 채택 현황을 살펴보면은 이게 유럽 쪽 서베이했던 결과인데요. 55%가 그냥 고장이 나면 그때 고장난 부분만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1% 정도가 예방 정비를 하고 있었고요. 12% 정도만이 기업만이 예측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응 정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걸 유지보수로 말을 해야 되냐, 사실 유지보수라 말하기도 좀 잘못됐다. 사실 이거는 그냥 수리죠. 고장이 났을 때 해당 부분을 수리하는 겁니다. 장점은 비용이 적게 들어요. 인력도 적게 듭니다. 사고 났을 때 그냥 그때만 하면 되고 상시 인력을 비치해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항공기나 선박 또는 철도 아니면 공장 설비 라인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운행을 못하게 되면은 중단 시간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문제인데 한 부분이 고장 났을 때 거기만 고장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고장 나면서 예를 들어서 기아가 부러지면서 다 부서지면서 다른 기아까지 다 부서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비를 해서 그것만 미리 갈았으면 엔진 전체를 안 갈아도 되는 상황인데 엔진을 통으로 갈아야 되는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단점이 되겠죠. 다음으로 예방 정비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수명 주기가 증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반응 정비 대비 비용이 절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예방한다고 예방하지만 실제 운용 환경에 따라서 그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가지고 예방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다운타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 정비의 가장 큰 단점인데요. 더 사용해도 되는 부품인데 미리 갈아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2개월을 쓸 수 있는 부품인데 매뉴얼대로 6개월 정도만 하고 그냥 아직 수명이 남았는데도 그냥 버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유지 보수가 가장 이제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측 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이 구성 요소의 그러니까 부품의 수명과 가용성이 이제 향상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운타임이 없기 때문에 작업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 정비 대비 비용이 굉장히 절감하게 되는데 단점은 이제 그 진단 장비에 대한 투자, 진단 장비를 중간에 이제 센서나 솔루션들을 도입해야 되고 직원들도 같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예측 정비의 기대 효과인데요. 고장 감소가 75% 정도가 기대되고요. 그 다음에 다운타임, 그래서 설비 라인 같은 데서 그냥 가동이 중단된 시간이 45%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지 보수 비용이 30%가 줄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운타임 감소하고 같이 연결된 얘기인데요. 실제로 생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생산성이 25%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 발전 시설에서 그 펌프 유지 관리 비용을 갖다가 이제 어떤 리포팅을 찾아봤는데 실제로 절반 가까이로 비용이 줄어드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예측 정비 아키텍처를 보게 되면은 이게 뭐 운영 장비일 수도 있고 공장일 수도 있고 뭐 항공기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그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에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계속 수집해서 쌓이게 되고요. 그 운영 데이터에다가 다른 뭐 센서 데이터나 뭐 퀄리티 데이터, 그다음에 생산 관리 시스템 데이터, ERP 데이터 등등을 다 병합을 해가지고요. 이거를 뭐 인공지능 내지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이후에 이에 나온 얘를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니다 이런 결과 등등을 대시보드나 혹은 알람 형태로 제공하는 게 예측 정비의 기본적인 아키텍처입니다. 예측 정비가 그러면 뭐 모든 데 다 도입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비즈니스 사례들을 잘 둘러보면요. 아무래도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높은 주요 생산 설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철도, 플랜트, 그다음에 항공기,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풍력 발전소 등등등 이미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는데 점차 이제 또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정비 구글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2008년도부터 최근까지 쭉 계속해서 검색량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정비가 조금 더 확산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러한 배경에 그 워드 클라우딩을 했더니 가운데 이제 예측 정비가 나와 있고 이런 배경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리고 뭐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IoT, 센서 그리고 뭐 인더스트리 4.0 등의 키워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예측 정비 확산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측 정비 적용 분야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쓰일 수 있고요. 현재까지 뭐 센서 데이터까지 써서 했던 경우가 이제 가장 좋은 경우인데 그게 뭐 센서가 도입이 어려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 환경과 운영 관리, 품질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도 많이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단계 이제 가트너에 나와 있는 뭐 굉장히 유명한 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총 4개 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분석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갖다가 분석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이게 일어났는지를 분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갖다가 예측하는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분석 결과를 갖다 가지고 디시전 메이킹에 활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분석 그 데이터 분석 방법에 따라 정도에 따라서 사람의 힘이 이제 굉장히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디시전 메이킹까지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건데 조금 후에 이제 말씀드릴 이제 그 유사이텍에서 만들어 놓은 그 장비 예측, 정비 예측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정비 예측 시점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고장이 나게 됐고 이게 이후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같이 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정비를 가능하게 하는 상위 20개 기업을 이제 꼽아봤는데요. 여기에 아쉽게도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이 없고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에 있는 회사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측 정비가 이제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몇 년 뒤에는 유사이텍도 요 20위 안에 들어와 있기를 저는 희망해 봅니다. 자, 이제 예측 정비 시스템의 구축 실제 사례를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유사이텍과 국방부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군 전력 장비의 정비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로 3년째 하고 있고요. 전체 시스템은 이제 복잡해 보이는데 되게 단순합니다. 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통합을 하고요. 이 통합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그 예측적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결과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항공기 보시면은 호기별로 어떠한 부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품들을 갖다 보여주고 어떤 운영 환경에서 어떻게 쓰였으니까 그 권장 교체 주기 이제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권장 교체 주기인데 예측 정비 교체 주기를 오른쪽에 다시 넣어가지고 실제 요때 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거의 비슷하면 상관이 없는데 기간이 굉장히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T50의 1호기 조명 같은 경우는 벤더에서는 2017년 9월 교체를 예상했는데 예측 결과 12월까지 써도 문제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벤더에서는 9월 교체를 예상했는데 실제로 예측 결과가 6월이어서 조금 더 빨리 정비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비 예측 환경 분석은 인메모리 DB에서 가지고 했고 하이브리드 데이터 레이크에서 했습니다.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군 데이터들을 가져와 보니까 실제 여기 전선줄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실제 모든 게 다 쓰이는 전선줄이 아니라요. 사실 전선이 어디가 중간에 이제 단락이 됐는데 어느 전선에 어디가 단락이 된지 모르니까 그냥 새 전선을 깔아버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운용 기간이 길다 보니까 실제 500여 개의 관련 테이블을 받았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10개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저분하게 있어서 불필요하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대부분의 그 컬럼들이 사용을 안 했었어요. 그다음에 현업 인터뷰하는 데서 이제 그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담당자들 도움 인터뷰를 이제 굉장히 많이 시도했고 미팅을 많이 했었는데 보안상의 이유로 굉장히 옥신각신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작업을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현업들이 하는 얘기와 그다음에 현업들이 전산을 모르고 전산에 계신 분들은 현업들을 몰라가지고 같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신뢰성 문제인데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델 보고서에 의하면은 IoT 데이터의 40%는 이제 쓰레기라고 평균적으로 그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값 들어오는 거 보게 되면은 실제로 365라는 값이 계속 쭉 들어오다가 갑자기 3.65라는 값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 비행기에 붙어 있는 중력 가속도 센서 보게 되는데 60G라고 나왔어요. 60G가 이렇게 가능한 수치냐고 여쭤봤더니 60G가 되면 사람이 젤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속도가 뭐 거꾸로 가진 않으니까 마이너스는 없을 줄 알고 말씀드렸더니 또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상 데이터 값들을 유사이텍의 전처리 도구를 이용해서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 결측 데이터가 조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온전하게 있으면 좋은데 센서 데이터가 어느 순간에 안 들어오고 어떨 때는 지나치게 자주 들어오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따져 보면은 대략 그 결측 데이터가 30% 미만 이내인 경우에는 그냥 통계적으로 그냥 보관해 가지고 쓰는 방법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고 30%가 넘어가면은 그냥 그 해당 컬럼은 버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클래스 불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장이 대부분 안 나요. 어쩌다 한 번씩 나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나거나 어떤 거는 6개월에 한 번 나거나 어떤 거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고장 안 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클래스가 당연히 비대칭입니다. 100대 1 정도로 굉장히 비대칭입니다. 그래서 요거 처리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그 정형 데이터들, 작업 환경들, 작업했던 내용들, 정비했던 이력들, 그것들 운영했던 이력들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DW에다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T50 항공기에는 센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ECMS라고 해서 엔진과 관련된 데이터만 수집하는 센서가 있고요. 그 항공기의 구조 건전성을 측정하는 베이다가 있습니다. 이 두 개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수집해서 썼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운이 좋게도 군 그 수리 데이터, 그 정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정비사분들이 전담 인력이 굉장히 꼼꼼하게 되게 그 한정된 언어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져다가 잘 처리해서 벡터화 시켜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제를 하는데 시간 오류 이상값 제외 뭐 등등등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비 예측 플로우는 이제 사실 이제 정비 예측 머신러닝 모델 만드는 이제 플로우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고요. 실제 변수에서 맨 처음에 위쪽은 이제 학습하는 부분이고 여기 학습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 만들 때 하나 딱 나와서 이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뭐 적으면 몇 개, 많으면 수백 개 모델 만들어서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아가지고 그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값이 들어왔을 때 이게 정비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를 갖다가 이제 확률값을 표시해가지고 정비 수요가 높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원인이 발생했는지 등등도 분석할 수 있게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운용 장비별로, 호기별로, 계통별로 예를 들어서 전차 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부가 이제 뭐 여러 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엔진 파워팩 부가 있고요 위에 포신이 있는 쪽이 있습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뭐 연료장치 밑에는 여과기 부품에서 계속 계층이 이제 뭐 7레벨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는데 이 계통별로도 예측할 수 있고 계통과 밑에 그런 파트별로도 예측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측 결과의 예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정비가 발생했는데 예측도 발생했으면 정답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예측 결과도 미발생이면 이것도 정답입니다. 근데 실제와 예측이 각각 다를 경우 미발생과 예측 발생 이렇게 서로 다를 경우 두 경우의 경우는 이제 예측이 실패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정비 예측을 해서 성능 평가를 했습니다. 사용한 피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비 실적과 관련된 것들을 넣습니다. 언제 정비를 했고 어떤 정비를 했고 정비의 소요 시간이 누적해서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실제 그 해당 장비를 갖다가 얼마나 운용했는지 주간 비행을 얼마 했고 야간 비행과 그 다음에 엔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변수들 그 다음에 기후과학도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기후에서 어떻게 했다. 예를 들어 전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노면이 되게 매끄러운 경우와 그 다음에 산 비탈길을 운영할 경우 그리고 한겨울에 혹한기에 운영할 때와 그냥 날씨가 지금처럼 굉장히 좋은 날씨에 운영할 경우 다 다릅니다. 비가 올 경우, 눈 올 경우 다르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변수에 넣었고요. 전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포를 몇 번 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를 한번 쏘게 되면 굉장히 강한 충격이 오기 때문에요. 근데 포탄 자체도 연습용과 이제 실제 사격용이 있어가지고 다릅니다. 화력이.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갖다 요인에 넣었는데 여기다가는 다 넣지는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넣었고요. 정비 측에 사용한 알고리즘은 실제로 이거보다 더 많은데 일단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그런 XG 부스트나 랜덤 포레스트 등등등을 사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정비 예측 정확도를 보게 되는데 대략 72% 정도의 예측 정확도를 나타내게 됐는데 저희가 신경 썼던 거는 재현율이었습니다. 공군 같은 경우에는 재현율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항공기의 특성상 정비가 잘못되면
네, 하늘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비싼 장비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그냥 정비가 없어야 되는데 없겠다 뭐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실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비로 예측했었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위주로 이렇게 했었고요. 요 얘기는 정비를 해야 될 정비가 필요한 상황과 정비가 필요 없는 상황을 갖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정 경계면을 여기 원래가 여기가 가장 합리적이죠. 오류가 가장 적은. 저 에큐러시만 따지면 여기를 결정 경계면으로 따질 겁니다. 근데 여기 위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기까지 넣어서 요만큼 에러가 나더라도, 그러니까 실제 정비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거를 조금 더 그냥 정비로 하더라도, 정비해야 된다고 예측하더라도 여기까지 끌어당겨서 실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빠지는 게 없게 하는 거 위주로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예제인데요. 이게 암 환자와 암 환자가 아닌 경우로 예측했을 때, 이렇게 상정했을 때 암 환자가 아니라고 해서 병원 밖으로 나간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암 환자가 아닌데 암 환자로 진단되면은 한번 정밀 검사 받으면 문제 없이 안심하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됩니다. 반대로 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도만 따지면 돼요. 왜냐하면 가다가 고장 나면 쓰면 돼요. 끌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랑 다르기 때문에 그 전차 같은 경우는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정확도 위주로만 봤고요. 정확도로 이렇게 봤을 때 대략 78.9%, 7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그냥 연수용으로 만들어보고 끝냈냐, 연구용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군 기관계 시스템에 이제 붙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예측 결과만 쭉 보내주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그 정비가 발생했고 왜 예를 들어서 뭐 전체가 100개의 장비가 있을 때 특정한 호기만 계속 고장이 날 수가 있잖아요. 왜 얘는 이렇게 됐을까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해 볼 수 있는, 아까 보셨던 그 이사이텍의 YG 올랩을 이용해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행 운행, 결함 현황, 정비 현황 등등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셀프 어나리시스는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항목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끌어다가 이렇게 시각화해 놓고 요인들과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비 예측 시각화의 예시입니다. 이제 항공기 예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어느 파트의 어디 부분에 확률이 어떻게 돼서 뭐 고장이 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화면에다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품목 관련된 그 품목의 번호들을 갖다가 오른쪽에 보여주고 있고, 여기 밑에는 그 정비 건수에 대한 것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건설 플랜트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국방부 이제 그 장비 쪽에 그 전차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이런 어떤 예측 정비 그 모델이 있잖아요. 그런 모델을 우리 그 건설 분야의 그 뭐 담수화 설비라든가 아니면 발전소 플랜트라든가 이런 모델에 이제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어느 정도 그 재사용이라든가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재사용은 사실 여기 이 중에서 IoT 센서 이용한 부분,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플랜트 쪽 같은 경우는 진동 센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랜트 같은 경우 이제 열화상 카메라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이사이텍의 이미지 처리 능력이 분석 능력이 있어서 그것만 조금 추가해 놓게 되면은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고, 실제로 이사이텍 그 파트너사 중에서 종에도 플랜트와 제조업 파트너도 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장표 중에 정비 예측 결과 활용 시나리오에서 그 예측 정비 교체 주기에 대한 예측을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사례밖에 없어가지고 그 예측 뭐 이 장비가 언제
이게 곧 교체돼야 되는지는 어쨌든 어떤 회기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예측 모형이 분기별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어느 월에 예측이 분류 문제로 풀어서 정비가 있다 없다로 현재까지 풀어놓은 거고요. 그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회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기 문제로 가기 위해서 지금 교체해서 지금 열심히 바꿔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결과물을 못 들고 왔고요. 아마 다음번에 어디 다른 공개 성상에서도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국방부랑 과제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을 어떻게 뭐 해결하셨던 방안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네. 해결 방안이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데이터 수집 자체가 어려워서 사실은 긴밀한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이 말은 혹시 여기 국방부 관계자들 오시면은 감사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전적으로 그러니까 그 현업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요 데이터를 던져 놓고 요거를 이제 분석을 그냥 기업에서 맡겨놓고 분석해 달라고 하면 기업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가 없고 현업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서 같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넣었던 장표였습니다. 네, 웹이나 인터넷에서 들어온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비 예측이 지도 학습이나 비지도 학습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강화 학습 쪽에서도 이런 응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질문 드렸습니다. 네, 정비 예측 여기서는 이제 그 지도 학습으로 이렇게 확실히 실제 정비가 이루어진 값이 있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아까 조금 앞전의 세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부당 행위인지 아닌지 부정 행위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클러스터링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쓰셨던 케이스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데이터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지도 학습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강화 학습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 세종자실 정비 예측 쪽은 위사이텍에서 개발을 했고요. 저희는 수요 예측과 뭐 쪽 하고 있는데 저희 안 그래도 현재 강화 학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강화 학습으로 했던 결과가 기존의 슈퍼바이즈드 러닝 대비 확실하게 우위를 서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강화 학습으로 하다가 막혀 있는 부분은 자꾸 이게 로컬 최적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가 아마 해결이 되면은 강화 학습으로 또 이 내용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